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날 거냐 이런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날짜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지금쯤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 단계일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날짜를 못 정하고 고심을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평의라고 하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나서 분위기가 사실 급반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번 주에 날 것처럼 소문도 좀 많이 나고 또 그럴듯한 분위기였었는데 그게 아마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사실 증인들을 충분히 불러서 사실관계를 복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편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수사기록 전체를 다 받아서 갖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법에도 반하게 되고 그 증거가 너무 방대해요. 7만 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인한 증거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서 파생된 증거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재판관들의 이견이 표출됐을 것 같고 또 나머지 여기 굉장히 논란 있는 재판 진행이 많았어요. 그동안은. 근데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차피 재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결로 모든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결론 단계에 와서는 이 절차 진행에 반대하는 또 절차 진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과 의견 충돌이 상당해 보인다. 그래서 그 당일에는 그냥 다수결로 인해서 어찌어찌 넘어가서 그대로 진행을 했지만 나중에 그 과거에 진행했던 절차에 대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런 거죠. 이게 다수결로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것이 일단 다수결로 재판 진행 안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다수결로 뭐 수사 기록을 재판으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뭐 다수결로 제일 쉬운 방법이 다수결이죠. 다수결로 해서 4대 4만 되더라도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캐스팅 보트를 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절차 진행은 마음대로 될 수 있었는데 막상 결론 단계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2, 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를 해왔고 지난주 예시를 들자면 13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 그게 화요일에 공지를 했거든요. 13일에 선고를 할 거라고. 그러면 일단 어제까지는 고지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오는 19일에서 21일 사이에는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 주 안에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법조계라든지 여의도 국회에서라든지 좀 들리는 선고 예상일 같은 건 없나요? 일단 뭐 그 소문 같은 건 분분한데요. 저는 21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고일을 공지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이제 그 선고 받는 사람을 배려해서 넉넉히 선고 날짜를 알려주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근데 지금 워낙 탄핵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선고기를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그 사이에 또 반대 집회가 더 좀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2일 전에 공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먼저 오게 되면 진짜 이거 너무 불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왜 이게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 재판을 했거든요. 반나절. 반나절이라는 건 그만큼 쟁점이 적었다는 얘기고 최재 감사원장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서너 시간 만에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탄핵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헌법재판소가 자르고 잘라서 결국은 11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상 쟁점의 숫자나 내용, 판결문의 그 분량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현재 트럼프 체제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국익을 고려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의 공백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 판결문도 이미 한덕수 총리 거는 판결문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예상하다시피 기각될 것이 확실시 되고요. 또 판결문이 간단한 만큼 평의도 다 끝났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억지로 그것을 이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 선거의 순서에 따라서도 이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정략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불공평하게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기일이 논의되거나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한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한덕수 총리 복귀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안에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부터 있을 것이다. 예, 예.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재판 모양이 똑같은데 네. 그게 딱 일주일 차이가 나요. 예. 변론 종결 기일이.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 그 목요일에는 선고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원래 다들 예상하고 주변에 나왔던 얘기들이 보면은 한덕수 총리 직위가 워낙 중요하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당장 미국과 통상 외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미 미일 정상회담은 이미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먼저 되고 최재해 감사원장께 될 것으로 다 예상했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 잡는 건 불가피해졌다. 예. 그걸 잡고 나서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기일이 논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주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대통령 선고기일은 좀 더 밀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셨어요. 네, 그 다음에 잡힌다는 거죠. 예. 네. 지난주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모두 8대 0으로 만장일치 기각 결론이 나왔는데요. 주 의원께서 그 이슈 해설에 올리신 걸 보니까 이걸 근거로 대통령의 탄핵 각하의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소추를 했을 때 네.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이것은 100% 기각된다라고 보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일부러 만들어내다 보니까 언론 기사에 나온 의혹 제기 그것도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해놓고 그 기사를 붙여서 탄핵 소추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조차 질타를 했습니다. 뭘 더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 그래서 재판도 그래서 반나절 만에 끝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모습이 현재 그 민주당이 반헌법적 세력이라는 것을 오히려 좀 반증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좀 유리해진 측면이 있고요. 예. 정무적으로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리적으로도 이 최재해 감사원장 그 결정문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왜 탄핵 소추문에 없는 내용을 자꾸 국회에서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문을 대충 만들다 보니까 예. 나중에 거기에- 막 끼워 넣은 거군요. 예, 막 탄핵 사유를. 없는 사유를 뭐 예를 들어서 관저에 어떤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네. 그 탄핵 소추문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돼 있는 없었고.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왜 탄핵 소추문은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만들어진 일종의 공소장 같은 것인데 예. 여기에 없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 결정문에 탄핵 소추문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결정 대상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선고할 내용 자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문구가 4차례나 걸쳐서 나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탄핵 소추문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뜻이고요. 내란죄를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내란죄를 뺀 부분은 사기 탄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비판이 컸었거든요. 예. 그럼 탄핵 소추문을 버젓이 보고 그 탄핵 소추문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는데 네. 그 탄핵 소추문이 내용이 바뀐다 그러면 다시 표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라고 하면 이게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선고에 드러난 걸 보면 네.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절차상의 오류 같은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네. 이게 드러났으니까 대통령 판단을 할 때도 그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평의가 늦어지는 것과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절차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을 전부 재판관들이 이견이 표출되다 보니까 지금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저는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
점점점 더 크게 부각될 것이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면 그 나경원 의원 나오셨을 때 저는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계속 그 이후에 변론이 재개가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내란죄 철회 부분을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받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린 건 아니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 진행은 중간에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 다수결로 밀고 가는 거예요. 네, 무조건 다수결로 밀고 가는 거죠. 네. 그렇다고 헌법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이 중간에 재판을 보이콧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수 절차가 위반되더라도 그 밀고 가지만 결국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마은혁 그 임명 문제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다수 의견으로 막 밀어붙여서 불과 30일 만에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예.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셀프 결정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네. 이것을 30일 만에 잡은 게 우리 헌정사상 신기록이에요. 음. 그만큼 막 잡은 겁니다. 사실은 네. 결론 예. 정해놓고. 근데 선고기일을 막 앞두고 나서 불과 2시간 만에 변론이 재개됐잖아요. 예. 재개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절차적인 위반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한 재판관들이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변론을 재개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민주당에서 어떤 표결을 다시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한 게 문제가 되니까 예. 마치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인 것처럼 그 결의안의 모양을 바꿔서 예. 민주당이 이제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했다라고 보고 마은혁 후보가 8대 0이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있고 치유될 수 없는 하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내란죄 이 부분은 재판을 빨리빨리 헌법재판소 입맛대로 혹은 또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 입맛대로 편하게 진행할 때는 편했는지 몰라도 예. 내란죄를 뺀 부분을 두고 저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각하 얘기를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기각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죠. 각하가 네. 먼저 형식 조건인 각하를 먼저 따지고 각하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예. 비로소 기각이냐 인용이냐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하가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하자가 뭐 각하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궁금증이 있는 게 선고를 늦게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2심 선고기일과도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 간에 이제 헌법재판관들 간의 어떤 평의가 길어지는 것은 내부의 어떤 조율이 더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율을 한다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정해진 결과를 향해서 가는 과정일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각하 쪽이라기보다는 인용 쪽으로 가기 위해서의 설득이 길어지다 보면 재판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 대통령 측에서 보시기에는 차라리 그냥 빨리 선고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조율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요. 예. 평의라는 게 재판관들끼리 토의하는 거고 서로 쌍방간에 서로 설득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는 될 수 있는데 예. 이게 각각의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만장일치로 표를 일부러 몰아가서는 안 돼요. 자기가 이게 헌법의 역사에 남는 것이고 헌법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네.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견제하는 것이고 또 헌법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판결문에 자기 이름으로 판결이 남았을 때 그게 부끄러운 판결이 되고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판결이 된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찬성과 반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게 헌법재판소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재판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상대방도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 등 이진수 방통위원장 때 탄핵을 인용하자고 했던 그 네 명의 재판관은 저는 이미 결론을 정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재판관들이 다른 재판관들을 막 설득하려고 분명히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재판이 늘어지는 거는 반대편에서 보면 이게 그 설득이 넘어가지 않고 뭔가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다. 조율이 잘 안 되고 있고 예. 그 조율을 끝도 없이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 있는 대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선고합시다. 예. 라고 돼버리면 그 시점에 선고기일이 잡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는 승복 메시지를 두고 네. 공방을 또 벌이고 있는데 네. 당연히 뭐 단심제니까요. 이게 승복을 안 할 도리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하는 게 다 공식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승복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네. 물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얘기긴 한데 공식적으로 좀 여야가 모여서 합의를 같이 하거나 이런 식의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거나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법치주의에서 결과에 대한 승복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예. 또 어떤 경우에도 폭력 행위나 테러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유해 사태라도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듯이 굉장히 좀 단호한 입장을 보였죠. 사법부에서도. 네. 근데 지금 승복 메시지를 내는 타이밍과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이요. 승복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반 부분이 허영, 장영수 교수님 같은 헌법학계에 정말 그 근간에 이루시는 분들조차도 예. 그 절차적 위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10가지 이상을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게 굉장히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자기 이름을 걸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저도 그분들과 별도로 각각 지적을 해왔는데 지적한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네. 그 얘기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은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위반을 강력히 주장하고 지적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네. 이게 지금 승복 메시지는 절차적인 부분도 승복한다는 걸로 잘못 읽힐 수 있으니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승복은 당연한 법치주의의 어떤 절차지만 그 메시지를 내는 것은 지금 이 재판 진행 경과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적인 위반을 어떻게 주장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법리적인 주장을 말로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폭력 행위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절차적 위반을 강력히 주장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네. 승복 메시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겠죠. 이 그 탄핵 재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에게 불리한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당사자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측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 제기를 한 쪽이고 네. 고발한 쪽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판 절차가 이상하게 진행됐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탄핵에서 각하가 되더라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시점이지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지금까지는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여서 정확한 지적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타이밍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주진우 의원께서는 지난해 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좀 처리가 됐으면 네. 이런 줄탄핵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논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네. 법안은.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 저는 법안을 발의할 때 그래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과반수가 바뀌었을 때 또 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까지 규율했을 때까지 다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도 보장하면서 그것이 남용됐을 때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한쪽에서 하자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탄핵 소추가 남발되면서 지금 사실은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제가 그 인터뷰 보면서 약간 실소를 금치 못한 것이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남용됐다라고까지 판단을 안 했어요 하고 뭔가 유리한 결정을 받은 것처럼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네. 선거 때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검사들이나 최재 감사원장이 이거 탄핵소추 남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헌법재판소에서 남용까지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논의 자체가 결정문에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신중하게 탄핵소추를 됐다라고 하면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당사자가 탄핵소추를 남용했다라고까지 주장을 못해요. 예. 근데 이게 벌써 29번째나 되고 그로 인해서 국회에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4억 6천만 원을 이미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많은 공무원들이 월급은 나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은 못해요. 예. 또 그 공무원들은 본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공무원인데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변호사 비용을 대가면서 예. 어렵게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남발돼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국민 혈세로 정당 보조금을 주거든요. 네. 거기서 그 돈을 빼고 주자는 거죠. 제 예. 얘기는. 그래서 합리적인 아닌데요, 네, 상당히. 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 여당이 되든 누가 야당이 되든 간에 네네. 누가 운용을 하더라도 네. 그걸 만들어 놔야지 정말로 필요할 때만 할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근데 논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국회 탄핵소추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 올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예.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같은 분들 언론에 나와서 이 부분은 논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지 우리 국민의 힘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네. 조속히 이거를 어떤 논의의 판에 올려서 네.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 낸 법안이 하나 또 논란인데 윤 대통령의 내란이 확정될 경우에 뭐 콕 집어서 윤 대통령이라고 뭐 법안을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내란 확정돼서 직을 잃었을 경우에는 그 소속 정당을 해산 청구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직후에 이뤄지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한다. 네, 이 말인즉슨 이게 통과가 돼서 그대로 뭐 인용이 된다면은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뭐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법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예. 아마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뿐더러 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법안을 만들어내나 봐요.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외 입법례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이 작구나 문구상으로 다른 법과 상충되지 않는지도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법안을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보라고 만든 법안이에요.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 있습니다.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네. 법안으로 느껴지고 전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닌 것이 네. 지금 명백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네. 대통령이 내란죄로 파면 또는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는 거죠. 네. 또 유죄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정당은 해산도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후보도 못 낸다는 못 거예요. 내고. 그러면은 그 말대로 해서 그 법이 통과됐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탄핵 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인용된다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무투표 당선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해산돼서 공산당처럼 민주당 일당 체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과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네. 감히 국민들 앞에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뭐랄까요? 오만한 모습을 넘어서 가지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네. 목적은 딱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나중에 한 자리 꼭 시켜주세요 이렇게 아우성치는 장면이어서 보여주기 식으로.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네. 이게 지금 선거 기간 내내 국민들께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90도 인사하면서 표를 좀 달라고 요청을 드리잖아요. 예.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선거운동 했느냐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있는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에요. 네. 근데 이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탄핵 소추인단에 이름 올려서 본인을 알린 다음에 출마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논란이거든요. 네. 꼭 논란이 이렇게까지 아니지도 해야 될까요? 출마를 위해서? 이런 건 논란이라기보다 되게 부끄러운 행태죠. 예. 예, 논란이 있을 게 없습니다. 이게 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요. 일단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지만 네. 국회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또 비용이 나갑니다. 예. 가뜩이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하면서 소위 말하는 LKB 같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이 모여 있고 예. 또 민주당은 늘 편들어왔던 변호사들 위주의 로펌에다가 사건을 몰아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 이중으로 손해인 겁니다. 탄핵소추 남발되면서 공무원 월급이 허투루 나가고 네. 또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과 친한 변호사들 배불리는 작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불편한데 거기다가 이름 올린 변호인단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출마까지 한다. 출마를 하고.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이재명 대표 그 변호를 했던 변호인들 5명이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변호사 비용을 이재명 대표처럼 2년 2개월씩 재판에 끌려 그러면 재판 비용만 몇억 원이 들거든요. 네. 최소. 예. 그러면 이게 재판 비용을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느냐. 재산은 별로 안 줄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보면 공천으로서 갚아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다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도 소위 말해서 현타 오는 것이 네.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돼서 뭐 정치적인 공방이 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법사위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 출신이 2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변호를 했으니까.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법리적으로는 제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네. 저야 기록을 본 상태는 아니니까 예. 다소 언론 보도를 보고 보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저쪽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 기록 몇 건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스운 장면이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현타가 오시고 네, 법사위에서. 네. 제가 유일하게 법사위에 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불합리한 주장을 많이 해서 제가 항상 논리적으로 제가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예. 재판 얘기만 나오면은 네. 기록 본 사람한테는 뭐 뭐 당할 못 수가 나가는 없죠. 거죠. 네. 근데 그것도 논리적인 비약도 물론 있지만 예. 그게 이재명 대표 변호를 했던 변호인을 국회의원으로 영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전부 그 오만한 모습들이 쌓여서 민주당은 지금 갸우뚱할 거예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고 박스권에 갇혀 있지? 네.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이제는 이게 그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매번 이게 이분들의 아이덴티티고 이분들의 이 정당의 본 모습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이 수권 세력으로서는 아직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많이 모자라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앞두고 이 대표가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또 했는데 이거는 실효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왜 자꾸 신청을 하는 걸까요? 이게 항상 모든 행동에는 노림수가 사실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번 해서 네. 국민들에게 지탄을 한번 받았잖아요. 예.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 더 하지 또 않습니까? 했는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처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던 부분은 그 부분에 뭐 문구를 하나 문제 삼은 것이라면 이번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은 그 조항 전체를 문제를 삼은 거예요. 네. 결국 이 조항이 위헌이 되면 결국은 당선 무효형이 됐던 그 재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프 사면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근데 왜 했느냐? 이번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이라는 걸 또 제기할 수 있어요. 아, 이걸 먼저 해야. 네. 근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역시 헌법재판소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문제가 가게 됩니다. 네. 이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십 년간 우리 선거 제도를 뒷받침해왔던 제도고요. 네. 외국에도 다 있는 제도고 예. 또 이게 없으면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헌재가 얼마나 민주당 눈에 이재명 대표 눈에 얼마나 편향적으로 보였으면 혹시 헌재에서 이것도 나 위헌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리 한 수를 두는 겁니다. 아,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거쳐서 헌법소원에 가게 되면 네. 거기에 헌법재판관 6명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 네. 그게 그 조항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마은혁 임명 부분에 대해서도 네. 계속 문제 삼는 것이 마은혁 후보까지 여야 합의 1명 이렇게 해오던 관행을 깨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면 네. 현재 재판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2명,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2명,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로 6표가 모여지기 때문에 네. 그게 무슨 재판이냐는 거죠. 재판이라는 게 뭔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재판인데 6표가 뭉쳐다니면서 모든 조항을 아무렇게나 위헌 판단한다 그러면 네. 그 판결에 누가 승복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런 부분들이 헌법적인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네.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부터 네. 이 헌법소원 제기 문제까지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미래 세대에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끝까지 법리적 다툼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하면 그걸 재판부가 받아서 헌재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근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네. 건가 보네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위헌법률 심판이 열리는 그게 거고요. 열리는 거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헌법소원을 헌법소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기 위한 이 한 자락을 예, 깔아놓은 예, 거구나. 네, 한 자락 깔아놓고 앞에 예. 절차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도한 것이죠. 아, 국민 그냥-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아, 또 안 받아들여 줄 텐데 왜 냈냐 이게 아니군요. 다음 네. 단계가 또 있는 거였네요. 예, 그렇게 아무리 뭐 무용한 절차를 할 사람은 없거든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주진우 의원 때문에 많은 걸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